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보내드려야 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름 휴가죠. 너무 더워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겁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가 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못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신데요. 뭐 집안에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보고요. 오늘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을 모셨는데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욱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 방금 전에 그 담배 태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담배 피세요? 예? 네. 또 이 방송 중에 또 쌩까지 그러시네. 굉장히 처음으로 말씀하시다가 방송 시작할 때 톤이 바뀌어가지고 시작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내 깔립니다. 예, 아무튼 저희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니 저야말로 오다방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피니언 리더만 듣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면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가 되는. 그렇습니까?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오다방에서 오가 오피니언 리더의 약자였군요. 이기도 하고 오창이 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예. 본인이 오피니언 리더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네. 저는요 참 정 선생님 이렇게 멀리서 뵙고 또 활동들 지켜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단체를 만드셨죠. 평화네트워크. 예, 뭐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몇 년도죠? 단체가 창립한 거는 이제 1999년 9월 달. 우와, 99년 9월. 예, 저희 단체가 예. 99년 7월이에요. 2달 차이네요. 동갑이네요, 동갑. 그래도. 동갑이네요. 예. 네. 2달 차이 가지고 뭐 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99년에 만들었는데 이걸 설립하셨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정욱식 선생님이 굉장히 젊을 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99년 8월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8월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단체를 만들었어요. 혹자는 89년에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와. 99년 8월 달에 졸업을 학부 졸업을 그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평화 문제나 이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때가 한 97년 말, 98년 이럴 때였거든요. 네. 학생일 때.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때 계기는 사실 뭐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북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던 시기였죠. 그렇죠. 고난의 시기면서 94, 5년, 6년, 7년 이렇게 북녘동포 돕기 운동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때는 좀 이제 군 복무 중이어서 잘 몰랐다가 제대하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좀 사정도 있어서 좀 방황하다가 북한의 사람들 좀 많이 굶어 죽고 있다. 또 뭐 고향을 떠나서 유리거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뭐 또 아시다시피 그때 또 남쪽에서는 IMF 경제 위기가 터졌고 97년 말이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남북이 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모금함 들고 강의실을 좀 전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 무슨 북녘동포 돕기 운동. 맨정신으로 하기에 좀 그래서 낮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서 좀 뭐. 그 낮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서 하면 더 잘 거칩니까? 아무래도 말이 잘 나오니까요. 그래. 네. 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졸업 다가오면서 처음에 이제 대북 지원 단체에 가서 일을 할 이제 결심을 했었는데. 이를테면 어떤 단체가 있었나요 그때? 그때 이제 우리 민족 서로돕기가 대표 있었죠. 네. 이용선 씨. 뭐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만. 근데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 보니까 거기서 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99년 초였는데 그때는 이제 좀 대북 지원이 좀 이렇게 좀 침체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활동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 와서 숟가락 하나 얹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때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 젊었을 때니까 제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노동 문제에 관심이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노동 문제, 빈곤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은 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덜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기업체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북 경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 네. 회사에 제가 그런 기업체에 문을 두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만 뭐 이를테면 현대 같은 회사 네, 그런 회사는 아니었고요. 예, 뭐 이제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이제 찾아가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계신 그 회장님이 네. 남북 경협보다는 이듬해에 있는 총선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좀 아닌 본인이 것 같다. 나가는 거. 예. 그래서 여기도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왔고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한반도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빨리 이 땅에 좀 평화가 정착이 되고 그리고 남북 양측이 막대하게 지금 소모하고 있는 이 군사비, 이 군사 자원을 좀 더 이 경제와 복지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군축을 좀 화두로 잡고 운동을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주제를 갖고 활동한 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각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공고지를 붙였고 그래서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한 3개월 정도 준비 끝에 평화 네트워크 단체를 만들게 됐죠.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직장인이었거나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상근하겠다. 네. 예, 상근장 제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럼 네가 대표를 맡아라.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99년에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분이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 거기까지는 뭐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뭐 요즘은 그런 생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그런데 단체를 만들었다. 네. 게다가 네. 20대에 네. 그래도 이름도 근사한데요. 평화 네트워크. 되게 있어 보이는 단체의 대표가 됐다는 게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위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조금 규모가 된 단체들 보면 네. 대표도 있고 뭐 상임 대표, 공동 대표, 뭐 고문, 네. 운영위원장, 뭐 네. 사무국도 보면 뭐 사무총장, 처장, 뭐 국장, 뭐 이렇게 네. 쭉 있잖아요. 층층시야로 뭐 규모가 있어서 그렇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단체라 하더라도 네. 20대 대표가 있는 단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그때 시민 단체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몰랐던 몰라서 그러셨군요. 예. 농담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네.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 이쪽 분야에서 좀 활동을 잘 해주시고 또 네. 도움을 주실 분을 대표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모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단체를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왕 이렇게 시작하는 김에 우리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네. 그리고 그 단체에 상근하는 사람이 그 단체를 가장 잘 알 것이고 그렇죠. 가장 네. 열심히 할 네.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대표를 해라. 와.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니 근데 예.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법하고는 좀 다른. 예, 아무래도 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니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게 봤어요. 아니 뭐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 없는 살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번 해보자. 지금은 평화 네트워크에서 상근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풀타임 상근자는 여전히 저 혼자고요. 아, 예,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네. 한 분 오셨고 또 파트타임으로 인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주일에 또 이제 그 영국인 친구 한 명이 와서 네. 영문 관련된 작업을 좀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규모는 1999년에 비해서 이렇게 커진 건 아닌 거네요. 크게 커지지는 않고 중간에 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뭐 단체 재정 상황이 뭐 뻔하니까 네. 예, 뻔하니까 뭐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단체의 어떤 뭐 규모를 늘릴 만한 그런 또 역량도 좀 안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소박하게 가자. 그러면은 저희들 그 단체 주 수입원은 뭡니까? 저희는 이제 그 한 달에 매달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네.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또뭐 이제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강연이나 네. 또 뭐 글 쓰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수입을 좀 단체로 돌리기도 하고 아이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뭐 앞으로 50분 넘게 이제 방송을 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나서
야, 우리나라에 평화 네트워크 같은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정옥식 대표 같은 분이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앞으로도 잘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홈페이지 찾아가면 네.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말 대통령 저는요 그 네. 8월 15일에 그 실시간으로 대통령 기념사를 들었어요. 광복절 기념사를. 아, 그러셨군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희 예, 집에서도 예, 예. 뭐 하고 있냐고. 근데 아니 정말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아니, 무슨 네. 말씀하실지는 몰랐는데 네. 전 진짜 헬조선 그런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네. 이분이 대놓고 막 가시더라고요. 네. 다 들어봤습니다. 다 그러셨군요. 들으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저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아니, 나도 전 피하고 그 있습니다. 정도까지는 네. 아닐 네. 줄 알았는데 하여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절망할 것 같고 질식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데 네. 평화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평화 네트워크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인권 인권 문제 문제에 때문에 답답하신 답답하시면 인권연대로. 우리, 네, 인권연대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니 이게 정말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평화 네트워크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주로 요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라는 놈을 처음 만난 게 2000년입니다. 네. 사드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 2000년에 알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쭉 관심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사드 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저희를 여기에 지금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면은 성주에도 가보셨어요? 사실 그 성주 발표된 다음 날 가기로 했다가요. 네. 제가 외부 가서, 세력이군요. 예, 외부 예, 세력. 예. 네. 가서 괜히 이제 그 카메라에 잡히고 뭐 네. 제가 이렇게 유명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네. 과거에 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라든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네. 이런 쪽에서도 제가 그 외부 세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은 입장이어서 성주에 가서 괜히 카메라에 잡히면 이른바 이제 조중동이 짜놓고 있는 외부 세력 프레임에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제가 그 방문 계획을 이제 취소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성주 투쟁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왜 안 오냐고.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예, 강의나 뭐 이런 거. 강연도 필요하면 강연도 하고 일단 현장 분위기를 좀 받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거고. 그럼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도 근데 좀 이게- 뜸들이셔야 되나요? 아니요, 네. 제가 그래서 일정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뭐 뜻하지 않게 거의 매일 저녁 다 그 뭐 강연이라든지 토론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일정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좀 네. 드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 대답하실까요? 사드 왜 문제인가요? 자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의적? 대통령은 이게 이제 북핵 위해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네. 자위적 조치다라고 자위. 예. 자위적 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자해적 자해.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아. 이런 조치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왜 해롭습니까? 일단 북핵을 방어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롭진 않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북핵은 쓸데없다 예. 쓸모없다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북핵을 막는 데는 일단 무용지물이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핵은 다른 수단으로 억제가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보복 조치들. 네. 예. 지금 그 뭐 한류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만 정말 저기 울상 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죽겠다고 이렇게 하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보따리 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과 이제 그 아주 작은 규모로 거래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비자 발급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지금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아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한류 행사가 취소됐다 이런 정도만 들었는데 보따리상한테 비자를 주는 것도 지금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아오라는 건데요. 네.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에 초청장을 받아오라는 건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중국의 해당 기업이 초청장을 발급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한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이런 담겨 이런 있으니까. 부분들이 있으니까 초청장이 잘 안 오는 거죠.
중국 기업들이 예. 알아서 기는 거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네. 봐도. 그럼 중국은 그 대한민국에 대한 소위 보복이나 통제를 지혜롭게 하는 거네요. 좀 얄밉죠. 그러니까. 좀 얄밉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3,000개 관련된 사업들이 다 이제 취소되거나 유보되고 있는 와.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어제 이제 그 한중 경제 교육하는 분들한테 좀 들은 상황이고요. 네. 그게 오로지 사드 때문에. 네. 근데 중국 쪽에서는 사드 얘기를 안 꺼내죠. 네. 예. 사드 때문에 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때가 아니다. 중국 사람답게 얘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네. 사드밖에 없잖아요. 네. 사드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지희들도 손해 보는 건데. 네. 예를 들면 한류 산업 관련해서도 중국이 투자한 게 많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도 돈을 버니까 사업을 그러니까. 하는 거지 예, 뭐 예.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차 일반이죠. 네. 예. 근데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그리고 북핵 억제력은 없는 데다가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고 중국의 보복은 이미 시작됐다. 네네네. 네. 예. 그러니까 손해네요. 또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대학교에서 뭐 이제 수시로 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이 지금 무더위 위에 폭염. 네. 폭염 속에 지금 성주 국민들이 다 일손을 놓고 밤이면 밤마다 모여가지고 촛불 시위하고 있고 네. 그 게다가 이제 국방부에서 제3 후보지 얘기를 흘리면서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제3 후보지를 둘러싸고 성주 국민들 사이에 이제 좀 반목이 생기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드 문제가 없었으면 마땅히 조명받고 우리 뭐 사회나 또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네. 사드라는 블랙홀에 다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이제 좀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다들 지금 이제 좀 뭐 다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제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유경근 이제 그 집행위원장께서 이제 오늘부터 무기한 세월호 유족이죠. 네, 아빠. 예.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예. 지금 뭐 국회가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야당이 좀 4분 오열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리밀려난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심을 잃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었을 때 초심을 잃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볼 때 다 사드의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래도 이제 중국이네요. 근데 북한은 반발하더라도 그 반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네. 아니 뭐 금강산도 없고 남북 관계 제로 상태니까 네. 특별히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는데 네. 북한이 기분 나쁘든 어떻든 간에 네. 문제는 중국이네요. 중국하고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부를 하더라도 네. 그런 거는 외교 라인 통해서나 알고 있었고 또 확인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런 선택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몰랐나요? 그 경계에 어디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사드 문제가 뭐 최근에 아주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한 3년 전부터 공론화가 되어 있던 사안이고 네네. 중국 정부도 여러 차례 사드 배치할 경우에 한중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장들을 박근혜 정부는 뭐 종북 좌파의 주장 정도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인식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통령의 이제 마음이 사드 배치 쪽으로 이렇게 기우니까 관련 부처들이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릴 때도 그 구미에 맞게 다 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중 관계는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면 중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네도 손해라 손해라서 세게 못 나갈 거다. 중국 못할 거다. 네. 그리고 뭐 한국에 사드가 배치돼도 그건 중국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의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보고가 올라가니까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도 이거 별 문제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했다가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유명의 보복 조치를 취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중국은 왜 그렇게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들어서 사드 문제 관련해서 핵심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이익.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국익을 나눌 때 네. 가장 높은 수준이 핵심 이익.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사활적 이익, 네. 중요한 이익, 부수적 이익 이렇게 뭐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절대 이 문제에 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류를 통해서 한류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버는 돈이 얼마 되더라도 네. 그건 이익은 이익인데 핵심 이익은 아니고 그렇죠. 예.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네.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네. 포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핵심 이익은 포기 못한다. 네, 그렇죠. 핵심 이익을 지키기 네. 위해서 부수적인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왜 그런 건가? 네. 왜 그런 건가? 근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어렵게 유지되어 왔던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 균형은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좀 공포의 균형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핵무기를 한 7,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한 300개 정도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되네요. 네, 예. 네. 이게 이제 그 질적인 요소까지 네. 그 포함을 시키면 제가 판단하기에 한 300대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네. 네. 근데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핵무기를 많이 안 만들었냐? 그건 핵무기가 갖고 있는 아주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니까 옛날에 미국과 소련처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네. 네. 3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200개를 파괴하더라도 나머지 100개를 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막을 수 네, 있다고 네, 보는 거죠. 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네. 이게 뭐 이제 강대국들은 기본적으로 네, 그런 전략적인 걸 계산해 네.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고 이게 미국의 MD 시스템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동될 경우엔 중국의 제한적인 보복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드가 그걸 무력화시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단 그 뭐 지금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만 네. 중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 레이더인 거죠. 네. 예. 레이더가 뭐 탐지 범위가 600km다, 뭐 2,000km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탐지 범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더라고 하는 기계는 미사일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 레이더의 탐지 범위 안에 미사일이 들어오면 그게 북한 거든 중국 거든 러시아 거든 네. 예, 다 탐지가 되는 거예요. 탐지 네, 추적이 네. 되는 그렇죠. 겁니다. 예, 네. 탐지 그래야 추적이 기계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겠지만 네. 못복을 받고 나면 눈을 네. 감을 수 있겠습니다만 레이더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 네. 더군다나 미국의 문서에 따르면 이 사드 레이더는 주의 통제 통신 관리본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MD 시스템에서 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바로 이 탐지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탐지 정보를 전달을 네네. 하고 그러면 이 본부에서 그 받은 정보를 다른 데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그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냐면 그 센카쿠 열도 그 다오이 다오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네. 이게 가정을 해보면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개입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본은 빨리 와라 그럴 거고 네. 중국은 오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네. 하겠죠. 네. 그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는 아마도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개발한 게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 21D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백두산 뒤에 지금 통화시 쪽에 배치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중계를 향해서 이제 발진을 이게 근접해 들어오면 중국은 이 미사일을 가동을 해서 이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온 걸 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주에 레이더가 있다. 성주에 레이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네. 예. 그러면 둥펑 21호가 발사됐을 때 이 성주 레이더는 이걸 탐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탐지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주의통제통신본부에 보내게 되고 네. 이 레이더 정보를 이제 이 항공모함 전단과 같이 오는 이지스함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지스함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계속 미사일을 추적을 하면서 SM-3 미사일을 발사해서 둥펑 21호D를 요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그런 어떤 이제 그 MD 시스템을 갖게 되면 유사시 개입하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둥펑 21호 아니 뭐 날라오면 그 어느 길을 가더라도 좀 보고 가는 거하고 그렇죠. 잘 깜깜하고 조명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일 테니까 네. 근데 좀 환한 길 가고 싶어 하겠죠. 네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런 사드를 포함한 MD 시스템이 이제 그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유는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를테면 센카쿠 열도 뭐 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라고 했다면 네. 그거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사드도 어디
일본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MD는 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사일을 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럼 미사일 기지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그럼요. 가까워서 좋은 거죠. 근데 그럼 대한민국이네요. 한국은 MD의 아. 명시적인 적인 북한하고 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네, 거고 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고 네. 그죠? 지금 또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또 적대 관계 강화되는 러시아하고도 이제 러시아 국동지역에 또 가장 가까운 동맹국 하니까 여기에 배치하면 명시적인 적대국인 북한, 네. 잠재적인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최전방 척후병을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아, 그 1타, 2피, 3피 이렇게 되는 그럼요. 거군요. 예. 미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 그러면 성주든 어디든 사드를 배치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네요. 근데 뭐 그렇죠?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건 이제 좀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욕구, 군사적인 이해는 부합하잖아요. 예.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런 식의 저 전진 배치가 도움이 될 거냐 아니냐는 또 따져봐야 되지만 그렇죠. 좀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갈 거냐 네. 계속 그렇게 살래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네. 미국의 요구가 있거나 미국의 필요가 있는 건 맞는 거네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러면 그거하고 대한민국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몸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는 이게 북핵 대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뭐 이제 뭐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래저래 따져보면 북핵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북핵 네. 때문에 이제 무용지물. 왜 그런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북에서 핵을 쏜다면 어디다 쏩니까? 우리한테 쏩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유사시에 3대 주요 방어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네. 예. 수도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심장부인 인구 수도권. 2,500만이 예, 들어있는데요. 네. 근데 수도권은 아예 성주 사드 기지의 방어 지역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그 유경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인데 네. 수도권은 한 230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먹이 다다르지도 못하는 거죠. 네. 네. 그 수도권은 이제 사드의 방어 지역도 안 됩니다. 네. 그 두 번째가 평택권. 네. 여기에는 캠프 험프리하고 오산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빠져서 또 다 갈 거고요. 예, 먼저 지금 이제 재배치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쪽의 동부가 미국 최대 군사기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산 공군기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전략기지도 있는 것이고, 네. 육군기지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유사시에 해병대도 들어오게 되고, 네. 예, 해군도 들어오게 항구가 되고, 있으니까요. 평택항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이쪽도 커버가 안 됩니다. 아. 거리상으로 한 170km인데,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 따져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수학적인 상식이 없는 청취자가 많고 저부터도 이거는 없고 그래서 산수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산수. 아 산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170km인데. 예. 네. 요격고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지표상의 사거리는 짧아지겠죠. 네. 그죠? 그렇죠. 예. 200km로 할 때 요격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삼각형을 떠올리면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이제 이 가로는 짧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짧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도를 높여서 쏘면 예. 200km가 170km, 150km 뭐 이렇게 짧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유형 미사일이. 그리고 유사시에 북한이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면 이건 북쪽에서 날라오니까. 네. 예. 근데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가 40km입니다. 아. 40km 위로 날라와야 이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북한이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최저 요격 고도는 평택권이 아니라 휴전선이나 수도권 인근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40km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레슬링의 비유를 하자면 사드는 이제 그레코로마형으로 이제 상체만 공격하는 네, 걸로 네. 그만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평택을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뭐예요? 자유형으로 날아갈 수 있는 네, 네. 하체를 공격하는 네, 식으로 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어가 불가능해지는 그게 거죠. 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지역이 부산 경남권인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핵발전소.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고 그렇죠.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오는 뭐 부산항, 진해항, 네. 김해공항 네. 이런 이제 그 국가 기관들이 이쪽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전쟁 때도 사실은 그 낙동강 이남 그거 가지고 버텼던 그러니까요. 거니까.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이제 방어 지역인데 여기도 안 됩니다. 사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주로부터 이 부산 경남권이 한 130km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km가 그 요격 반경이니까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북한은 이거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사일을 높게 쏴버리면 됩니다. 네.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가 제가 아까 40km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입니다. 네. 그 위로 쏴버리면 됩니다. 위로. 아. 그러면 성주 사드 기지를 150km 위로 지나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레이더가 일단 넘어가면 후방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면 까막눈이 되는 거죠, 레이더가.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의 뭐 예를 들면 노동미사일 예를 들면 이게 노동미사일 낙하할 때 속도가 초속 2.5km 이상입니다. 네. 근데 사드 유격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초속 2.5km예요. 예. 그러니까 뒤로 못 떨어질 때 잡네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부산 경남권도 북한이 높게 쏴버리면 방어 대상이 안 아니 되는 정 거죠.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색깔려지는데 그럼 왜 사드가 성주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아니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뭐 군에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난 거예요? 네? 심리적으로? 뭐 심리적으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드 기지가요. 예. 미국 말고 네. 배치된 데가 하나도 없죠. 미국령인 괌. 아니 그건 미국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괌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 이외 최초로 해외에 배치되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일본도 없고 뭐 필리핀도 없고 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영국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데 네. 이라크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다 없는데 네.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낫다 없는 것보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네.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 뭐 얘기는 합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지역만 보더라도 아예 수도권은 거리 이상으로 미치지 네, 못하고 네. 평택권은 밑으로 쏴버리면 되는 거고 북한이 네. 부산 경남권은 높게 쏴버리면 되는 거고 네.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여러 가지 이제 보복을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면 그런 비용을 감수할 정도의 이익이 있는 거냐? 네. 그러면 그 이익이 있다고 얘기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처하는데 실익이 있다,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설명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 방어도 아니고 평택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경남권을 향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성주 기지 지날 때 적당한 고도로 쏴줄 때 이럴 때는 여기 시도해 볼 수 있다. 평택권을 향해서 높게 쏴주면 여기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사드는 북한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제 뭐 저의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북한은 그걸 얼마든지 회피할 네.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사드 배치련에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가 2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명은 아베 신조 일본의, 아. 또 한 명은 일본 수상. 김정은. 네. 네. 김정은인 거죠. 노동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크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일단. 네. 예. 그에 반해서 사드 배치련에서 지금 한중 관계, 미중 관계 다 이른바, 틀어지고 있죠. 다 틀어지고 네. 있잖아요. 네.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면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서 막 그렇죠. 규탄하고 네, 보복도 제재하고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네. 조치들이 나왔는데 네. 근데 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 성명 언론 보도문 하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안 움직이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네. 잡고 네. 야 이게 되려면 사드 배치부터 취소해라.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을 한테 좋아져 왔던 오자간 육자남에서 오자간 이 공조 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아, 김정은 씨는 좋네요. 좋은 일단 거죠. 네. 예, 예. 균열이 생겼으니까. 예, 좋은 거죠. 아베 씨는요. 아베는 왜 좋냐면 네. 일본이 옛날에 최근에 그 퍼뜨리고 다닌 소문이 그거였잖아요. 한국이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붙으려고 한다. 아, 그 네. 전승정 기념일 작년 이런데 9월달에 네, 가고 그 네.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하고 네, 나란히 네, 서가지고 네, 막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일본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에서 그런 소문 많이 퍼뜨려 다녔거든요. 네. 한국이 중국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렸는데 사드 배치 딱 발표하니까 뭐예요? 한중 관계 지금 수교 이래 최악의 국면 아닙니까? 네. 예.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자체가 이제 아베 신조로서 굉장히 그 외교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일본 방어에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에다가 북핵을 일본에 쏘는 거.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예, 예를 들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이 성주에 있는 레이더가 이걸 정보를 탐지해 가지고 주일 미군이나 일본 그 자위대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하자고 만든 게 그 2014년에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 약정인 네. 거죠. 그 사드가 잡아낼 수는 있습니까? 그럼 원하는 각도대로 쏴주면? 그것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허공에서 날라오는 거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전에서 해본 적이 네.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연습 때는 뭐 13번 쏘았는데 13번 다 맞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하고 실전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전혀 거죠. 다르죠. 시험할 때는 다 짜고 치고 하는 겁니다. 네. 야 레이더 가동 준비돼 있어? 네. 예. 발사 준비 다 됐어요. 다 갖췄어?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어디서 쏘냐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비행기에서 대형 수송기 떨어뜨려요. 네. 떨어지다가 이제 바로 대고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것 같다 유격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실전하고 이렇게 실전을 가정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얘기를 하는 거나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은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공격자와 방어자가 동일한데 실전은 공격자와 방어자가 달라요. 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둘은 엄청난 두뇌 싸움을 하겠죠. 그렇죠. 적인데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드 기지를 염두에 두고 쏠 거 아니에요. 예, 다 염두에 두게 말씀하신 두겠죠. 것처럼 예. 중국도 북쪽에서 안 쓰고 옆구리에서 쏘거나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실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때는 네. 시험할 때는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쏘니까 유격하는 걸 다 이제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실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걸 알려줘 쏘겠습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예. 북한이 그때 뭐 남침한다고 예, 알려주고 그러니까. 계속 예, 공격이 예,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언제 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미사일을 핵미사일이든 뭐든 네. 기본적으로 쏜다는 것은 일부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전부 막는다거나 네. 또는 그거로부터 안전한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건 환상이다.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 네. 기본적으로. 환상적인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뻥이네요. 그럼 뻥. 그러니까 왜 네. 이게 한반도에서 말이 안 되냐면 뭐 네. MD 자체 미사일 방어 자체가 뭐 물리학적으로나 컴퓨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미국의 과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아무튼 뭐 MD 자체도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한반도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 왜냐하면 땅이 좁아서 그래요. 아. 종심이 짧잖아요. 이제 전문용어로 네. 종심이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 사드를 포함한 MD는 기본적으로 거리를 확보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태평양 정도 넘어와야 된다 이 최소한 말씀이군요. 동해 정도 네. 사이에 두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중간에 바다에서도 한번 쏴보고 네, 네. 예? 그게 실패하면 또 육지에서 패트리어트나 네. 이런 걸 네. 쏴서 한번 시도해보고 이렇게 네. 이제 한국보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더한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네. 근데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쏘면 맞네요, 그냥.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예.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느냐? 네.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네? 있습니까? 못 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쏘면 일단 못 막습니다. 근데 네. 못 쏘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못 쓰게 해요? 북한이 쏘면 네. 뭐예요? 너희들 죽는다. 네. 아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냅두지.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냅둘 수는 없죠. 네. 전문용어로 억제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억제가 통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북한이 뭐 남한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쏜 적이 없잖아요. 네. 예? 우리 땅에 미사일이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네, 예. 네. 더군다나 거기다 핵을 장착하고 네. 그걸 쏜다? 네. 그럼 북한은 끝나는 거거든요. 네. 예, 북한은 끝나는 거니까 그럼 북한 지도부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살려고 핵을 만들었는데 그걸 죽으려고 쓰겠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냉전 시대 소련이 한참 핵무기가 많을 때가 4만 개까지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때 근데 미국 뭐 사드니, 패트리어트니 이런 거 뭐 일체 MD 없이도 4만 개 핵무기를 갖고 있던 소련을 성공적으로 억제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네. 이제 그건 뭐 별도의 해석이 네. 필요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소련도 억제했는데 네. 그 한 줌도 안 되는 북한을 네. 억제하지 못해서 사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군사적으로 이제 이게 합리적인 가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첫 번째로 못 쏘게 하면 됩니다. 네. 못 쏘게 할 만한 한미 동맹은 충분한 군사적인 힘이 있어요. 못 만들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못 쏘게 하는 게 일제적으로 네, 중요하고 만든 건 못 쏘게 하고. 그다음에 안 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못 쏘는 거하고 안 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안 쏘게 하는 건 남북 관계 개선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밤잠을 설치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예. 네.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안 네. 하시잖아요. 네. 예. 그건 그들 나라가 핵미사일이 없어가 아니잖아요. 네. 북한보다 수백 배가 많은데 그렇겠죠. 네. 안 쏘는 이유는 네. 관계가 좋기 때문 아닙니까? 네. 예. 뭐 수교도 하고 뭐 쏴서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네. 없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안 쏘게 하는 방법은 관계 개선인 거죠. 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디서 스파크 하나 잘못해가지고 막 확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갖지 않도록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가능성 하나하나를 다 제거시켜 나가는 이런 네.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쏠 게 없게 만드는 거죠. 네. 예. 그건 협상인 거죠. 그렇죠. 예. 그 1차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해지고 많아진 걸 막고. 그 대신 뭐 원하는 걸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거냐? 네. 이것도 뭘 원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가 판단하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전협정을 평협정으로 대체하는 거죠. 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죠. 네.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수교 거죠. 맺고.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있겠습니까? 뭐 생각을 한참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아, 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죠. 네. 평화협정문에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 내용만 들어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북한도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또 물리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안보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또 못 만들게 하고 그런 어떤 관계 개선과 상호 간의 안보 조치가 강화되면 결국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줄여나가고 없애나가는 이런 그게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게 그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 대박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내용은 좀 예. 다를지 모르지만 예. 그 통일해서 대박이라는 게 뭐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돈도 벌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 머릿속에는 어떤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네. 하나하나씩 통일을 이루기보다는 네. 이 이제 카지노에서 이제 jet바 터뜨리듯이 아, 북한이 어떻게 좀 망하면 북한을 접수해서 그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그럼 사드 배치하는 것도 북한 망하면 프로그램의 일부인가요? 그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과거에 이제 1980년대 그 도널드 레이건이 네. 이른바 그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그래가지고 네, 네. 이 우주의 레이저 기지를 만들어 갖고 소련의 핵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를 뿅뿅뿅 쏴고 다 네, 떨어뜨렸다. 그런 거 했죠. 네. 그런 구상을 발표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네. 엄청나게 핵무기의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군비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 소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군비 부담 때문만 아니지만 네. 예. 그렇게 미국의 그 강경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레이건 각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돈은 좀 많이 썼지만 네. 돈은 좀 500억 달러라고 하는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만 우리 각하의 그 깊은 뜻은 소련을 살살 약 올려가지고 군비 경쟁을 붙여가지고 소련을 망하게 하는 데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역사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미국의 그 강경파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 과거에 만나본 그 군 고위층 관료자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군. 예.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한국이 지금 북한보다 30배나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비 증가하면 결국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붙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북한이 군비 경쟁 붙으려면 붙으라고 해라. 네. 예.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보다 50배나 강한데 북한이 군비 경쟁해가지고 과거 소련처럼 망하면 우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접수하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사드가 없어
그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드 배치가 예정된 내년 말까지는 뭐로 막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뭐로 막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써야 되네요. 그동안 이제 안 써, 근데 안 써도 기도하는 거고. 안 써도 그건 김정은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드가 북핵을 막는데 정말 이 신의 방패처럼 네. 만능의 보험과도 같은 네.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거꾸로 북한한테는 사드가 배치되기 이전에 쏘는 게 최적의 기회인 거죠. 그럼 지금 써야 네. 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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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사드가 들어오니까 네. 그거 하면 쏴도 소용없다. 네. 지금 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거죠. 대통령이 특히 나서서 그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적어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꾸로 우리 한미 동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을 하면 북한에게 훨씬 더 가혹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한테 자꾸 불안감하고 공포심만 심어주는 거잖아요. 예. 일종의 공포 정치인 거죠. 의도가 있다. 북핵 네. 공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겨가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별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대선용도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게 사전에 의도했던 건지 네. 아니면 사후에 발표 이후에 지금 야권의 지리멸렬한 모습들 이런 네, 것들을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발표 이후에 새누리당이나 그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또 뭐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는 내년 말에 배치가 목표라고 하는데 내년 말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 이슈를 내년 말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이미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것이죠. 저분들이 그냥 공짜로 정권 잡고 정권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니군요. 예, 예. 뭐 정치로 보면 상당히 좀 똑똑한 분들이군요. 예, 예. 깜짝 놀랄 만한 수들을 여러 차례 두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은요 사드를 성주든 어디든 한반도에 배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 네, 대표님 말씀에 네. 따르면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좀 후져도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못하는 거죠. 못하죠. 예, 못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왜 말을 못합니까? 무섭지 않나요 미국이? 아이고 미국이 네. 예 그런 어떤 이제 뭐 어디 그 패밀리의 보수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미국이 저는 그렇게 막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설득도 가능하다 이런 아, 건가요? 그럼요. 아니 예. 우리는 어떤 신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미국이 요구하면 받아야 된다. 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신화가 있지 않나요? 국민적으로? 일종의 그게 제가 예전에 그런 네. 표현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그 친미주의도 문제지만 네. 그러니까 맹목적 친미주의도 문제지만 네. 우리 사회에선 그 공미형 친미주의 공포. 예,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핵고지를 당할 것 아, 같은 아. 공미형 친미주의. 아,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이라크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할 때 아. 어떤 분들이 뭐 파병을 안 할 때 파병을 할 때 생기는 문제는 감기 수준이지만 네. 파병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콜레라 수준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네.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진보예요? 전쟁을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참전하자면서.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일종의 공명 친미주의인 네, 거죠. 예. 네.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핵고지를 당할 수 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근데 자 그게 이제 그런 중요한 데서 부분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호불호는 갈리더라도 그래도 나름 지난 70년 동안 보면 진보적인 정권이었는데도 이렇게 전이 생기니까 아무런 이해도 없는데도 네, 파병을 네, 하고 네, 네. 그랬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안에서 키워온 미국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자, 당시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하면서 네. 파병을 요청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한두 나라가 아니었었습니까? 일단 전화는 해보는 거죠. 다. 예, 예, 예. 돈 끌 때도 그렇잖아요. 일단 예. 쭉 근데 보십시오. 연락해보고. 미국한테 훨씬 더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예를 들면 영국, 예. 영국은 파병 같이 침공에 당사자였습니다만 예를 들면 프랑스, 독일 네. 이런 나라들은 파병만 거본 게 아니라 이라크 침공 자체를 반대했던 나라들이에요. 네. 예. 네. 캐나다, 네. 예를 들면 멕시코, 한국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들입니다. 특히 경제 그리고 의존도는 미국이 예. 대한민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나라. 예, 예. 캐나다는 뭐 정말 형제 같은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 예.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그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이런 나라는
파병을 파병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이라크 침공 자체를 반대했던 나라들이에요. 예. 그들 나라가 뭐 그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아주 그 가혹한 보복을 당해가지고 뭐 경제난을 엄청난 겪거나 뭐 기아 사태가 발생하거나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환상적인 뭐를 가지고 있네요. 네. 역사적 체험도 있고 네. 언론의 역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오피니언 리더 연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거짓말이랄까 자기 이익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국익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만 심지 굳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래서 올 한 해 한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계속 똘똘 뭉쳐서 잘 싸워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사드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정신 차려갖고 이제 좀 사드 문제에 관해서 야권 공조를 주도를 하고. 하겠죠, 그건 네. 설마. 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네. 또 국민들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오다방 알게 듣고 돼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죠. 네. 이걸 열심히 청취하시면서 아니 이제 공부해야 돼요. 예. 그거 아니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엉뚱한 얘기만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우리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참 살기 고달픈데 우리가 사드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또 아니, 이제 우리는 때마다 피곤하게 다 알아야 돼요. 예, 뭐 예. 어떨 때 뭐- 뭐 배가 왜 침몰했는지도 공부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이런 예. 나라인데요. 뭐. 예.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예. 좋다.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뭔지, 아. 그게 사드인지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한번 사드 토론을 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싶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 토론하신 적이 있죠. 있으시죠? 물론 있죠, 많죠. 예. 토론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던 분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언론에서요? 예, 그럼 뭐 이제 일부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 그냥 뭐 그러니까 언론사 주체로 하는 토론이 예, 아니고 예, 100분 예, 토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예. 네. 근데 그분이 제가 제기한 문제들을 대부분 다 인정을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수도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계 방어 권역, 네. 네. 평택 방어 어렵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부산 경남권 방어 어렵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근데 그분의 대안은 뭐냐? 네. 사드 포대를 하나 더 갖다 놔야 된다. 아, 그래서 부산 경남권을 위해서는 네. 뭐예요? 한국도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네. 사드용 그 MD용 미사일을 장착해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분의 대안은 그런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거꾸로 맞아, 제일 당신 말도 맞다. 네. 그래서 더 해야 된다. 네. 더 해야 된다. 그 앞에 패트리엇도 갖다 갖다 놓고. 놓고 네. 예. 뒤에는 저희 바다에는 SM3도 띄우고 아이고. 이렇게 답답해서. 한숨을 아니 쉬고 한숨이 나옵니다. 아 근데 저는 몇 가지 고무적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성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싸워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나 잘 싸워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주 국민들이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혹은 대리해서 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예. 아 참여도 사고. 네, 그럼요. 뭐 맞아요. 참여도 그렇고 네. 그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 격려와 응원과 연대 메시지도 좀 네, 보내주시고, 네. 기회가 되면 좀 찾아가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분들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 네. 우리는 이 성주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아. 이런 어떤 이제 좀 그 생각을 가지실 때 더 힘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성주 국민들이 잘 싸워주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좀 등락폭은 있습니다만 초기에 비해서 사드 배치를 찬송하는 여론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눌 예정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말과 칼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뭐 사서 보세요. 네. 방법이 없네요. 지금 예.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사드 얘기를 그 말로 듣는 게 사실 더 쉬운데도 말로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복잡한 네, 네. 것도 있고 어떨 땐 막 그래픽도 보여주고 싶고 네, 뭐 네. 이렇기도 한데 그렇지만 우리 정옥식 대표님 책 여러 권 내셨는데 읽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책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분량도 적당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냥 지역에서 또는 여러 모임에서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은 문제들 많이 내셨는데요. 그런 책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평화 네트워크라는 단체
20대 청년이 감히 막 대표를 맡아서 이렇게 그러나 너무 늠름하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은데요. 지금 만 17년 동안 단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단체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청취자들하고 또 인사 나눠주시죠, 정대님. 네, 귀한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놀 때는 좀 재밌게 노시고 네. 이런 방송 들으면서 또 공부하실 때는 또 제대로 한번 하시고 네. 또 이게 좀 공유할 만한 또 사람들한테 그 같이 소통할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술자리에서나 네. 이런 커피 한 잔 드시면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그럼요. 나눠보시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예. 그냥 저희 방송한 파일을 넘겨주거나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거나 해도 공유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